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엔 경주 영하 1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동안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크게 올라 포근해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일상이 시작되는 오늘도 큰 일교차에는 염두에 두시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포항의 기온이 1.7도로 어제보다는 쌀쌀하겠는데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금세 올라서 포근해지겠습니다. 봄과 겨울이 교차하는 환절기인 만큼 입고 벗기 편한 옷들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곳곳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가시거리가 1km가 안 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경북 동해안은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9도에서 12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아침까지 흐린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7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계속해서 평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에서도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포항의 한 요양병원 입원 환자인 50대 여성 A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이 여성은 특이사항 없이 지내다가 104시간이 지난 6일 오후 6시쯤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백신과의 연관성 등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유가족 동의하에 부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지금까지 국내에서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 건수는 총 9건입니다. 경상북도는 사업장 집단 감염의 선제적 차단과 대처를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사업장별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오늘부터 12일까지 가까운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거나 감염 확산 시에는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집단 거주 시설에 내렸던 동일 집단 격리가 오히려 확진자를 늘렸고 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집단 거주 시설에서 감염병이 발생하면 긴급 탈시설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윤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첫 동일 집단 격리는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나온 청도 대남병원이었습니다. 13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던 제2미주병원과 100명 가까운 환자가 나온 대실요양병원에서도 같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일 집단 격리 시설에서 사망자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1,400여 명 중 요양원과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집단 거주시설에서 절반 이상이 나온 겁니다. 집단 거주시설에서 지내는 장애인들에게는 외출과 외박, 면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인권 침해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걸 왜 본보기로 시설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고 또 이렇게 시민들은 어떻게 이렇게 서로 안 모일 수 있게 해야 되겠는가를 생각을 했었어야지. 그걸 갖다 다 넘기고 또 이제 와가지고는 그분들만 코드 격리니 이란 말로.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감염 취약계층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감염병이 발생하면 시설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거주인을 분산 조치하도록 한 겁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해당 시설 거주인에게 의료와 방역물품 지급을 비롯한 의료와 복지 서비스 등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꾸준히 주장해오던 긴급 탈시설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모든 시민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는 방법은 그가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누구라도 지역사회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와 자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재 20개가 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코로나 긴급 탈시설 내용을 포함한 관련법이 제정될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조만간 개편될 예정입니다. 개편안을 만약 지역에 적용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세부 내용을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공개한 개편안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 두기는 현재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어듭니다. 인구 10만 명당 0.7명을 기준으로 대구 경북에서는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36명 미만이면 1단계, 36명 이상 2단계, 77명 이상 3단계, 153명 이상이면 4단계가 적용됩니다. 지난 한 주 대구 경북은 하루 평균 확진자가 17명이 되지 않아 1단계에 해당합니다. 1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은 모두 해제되고 300명 이상 행사도 사전 신고하면 가능합니다. 유흥시설이나 식당, 카페에는 운영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시설별 방역수칙은 지켜야 합니다. 영화관에서는 음식 섭취를 할 수 없고 프로스포츠 관람 때도 응원이나 함성, 음식물 섭취를 할 수 없습니다. 식당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춤이나 노래 부르기, 테이블 이동도 금지입니다. 종교활동은 1단계는 50%, 2단계는 30%까지 허용되는데 모든 단계에서 성가대와 큰소리 기도는 할 수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안으로 거리두기 개편안을 확정하고 현재 3차 대유행이 전국적으로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면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를 위한 권역별 대토론회가 포항에서도 열렸습니다. 하지만 참가자들의 관심은 저조했고 패널 간 토론에서도 통합에 따른 효과가 과연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등 반대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과 경주, 영덕 등 동부권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권역별 대토론회가 포항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발전 전략 등을 제시했습니다. 기업을 유치할 때도 제조업 이렇게 서비스업이 강한 곳에 필요한 시설과 제조업이 강한 곳에 그 경쟁 우위가 있는 비교 우위가 있는 곳에 제조 시설을 유치하고 이것을 패키지로 유치를 한다면 좀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하지만 행정통합을 통한 비전과 전략은 이미 시장과 도지사 두 기관장의 선거 공약을 합친 거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비전 전략은 경북도지사 선거 때 도지사님의 공약, 대구광역시 시장님의 선거 공약을 플러스 알파 시켜놓은 거, 비전을 제시해놓은 거 정도로. 경제성장 논리에만 너무 몰입하고 있다며 통합이 아닌 공유와 협조 등의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경제적 배분만 초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자치 능력으로 참여를 통해서 어떤 소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통로가 과연 있는지. 또 북부권과 동부권의 영내 불균형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통합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결국 통합의 효과는 광역자치단체장 2명 중에서 1명으로 줄이는 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구광역시와 경북 도의 공무원 수가 줄었는데 공무원 수가 줄면은 우리 주민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 질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장과 유튜브 등을 통해 토론회에 참여한 동부권 주민들은 160여 명, 동부권 전체 주민의 0.02%만 지켜봤습니다. 이처럼 관심이 적은 만큼 기초단체별로 의견을 묻는 과정이 필요하고 심지어 이 시기에 왜 추진하냐는 회의적인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왜 하려고 그러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것이 가장 많은 의견을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론화위원회가 이왕 출범했고 위원장님 두 분 계시지만 공론화 과정이 보다도 촘촘하고 디테일하게 가야 된다. 토론회가 일방적인 설명회로 전락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가운데 행정통합에 대한 홍보가 매우 부족했다는 게 대다수 동부권 지역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시가 3월 한 달간을 초미세먼지 총력 대응 특별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과 처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점검 내용은 공공사업장과 공사장 저감 조치 상시 시행, 불법 소각 방지, 도로 청소 강화,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등입니다. 점검을 통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미세먼지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예정입니다. 한편 시는 해도공원과 형산강변 장미원 등 5개 지역에 미세먼지 알림 신호 등을 설치해 관련 정보를 실시간 전달할 방침입니다. 경주시는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구축한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시험 운영해 이달 말 정식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능형 교통 시스템은 도로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각종 단말기로 보내 차량 흐름을 관리합니다. 이 시스템은 교통량을 자동 분석해 신호를 연동함으로써 시내 주요 도로의 평균 주행 시간을 26% 줄였고 특히 119 등 긴급 차량 우선 신호와 공영 주차장 5곳의 주차 상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얼마나 자주 가시나요?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기도 하고 급하게 뭔가 필요할 때면 하루에도 몇 번씩 들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에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손은민 기자가 전합니다. 문턱, 계단, 문턱, 또 계단. 손바닥 높이 장벽이 셀 수도 없습니다. 휠체어 장애인의 밥 한 끼, 음료 한 잔을 가로막는 차별입니다. 계단 하나를 넘기지 못해서 건물이나 상가를 들어가지 못한 경험이 있나요? 아플 때는 약을, 배고플 때는 음식을, 생리를 할 때는 생리대를 구입하러 바로 갈 수 있다는. 한 시민단체가 대구 지역 편의점 100여 곳을 조사했습니다.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10곳 중 3곳이 안 됩니다.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편의점 앞에 모인 이유입니다. 바닥에서 고작 20cm. 하지만 장애인에겐 너무나 높은 이 차별을 내려칩니다. 경사로를 설치하는 데는 3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20년도 더 전에 만들어진 법에는 식당이나 카페, 편의점 같이 사람들이 수시로 이용하는 곳에 출입구 턱을 없애거나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장애가 있든 없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가 넘는 곳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3년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소규모 시설도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지자체는 그 비용을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이 역시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고작 한 뼘밖에 안 되는 장벽이 여전히 공고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장애인분들이 접근해야 되는 많은 상점들은 이 법을 기초로 해서 사실상 장애인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들은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문턱을 없애달라는 시민단체 요구를 계속 거절해왔습니다. 건물주나 가맹점주가 판단할 일이라는 겁니다. 법과 기업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누군가는 한 뼘 높이 장벽과 씨름하는 일상을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단지로 선정된 영덕군이 친환경 에너지 생산 규모를 늘리고 전력 판매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영덕군은 올해 풍력 리파워링 사업을 추진하고 지자체 주도형 풍력 발전 사업 등을 통해 기존 생산량보다 5배 많은 157만 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력을 판매하는 규모를 400억 원으로 늘리고 판매 수익을 지역사회로 환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전체 축산물 가공업체에 대해 시설 위생 검사와 코로나19 방역 실태 점검을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 가공업체를 매주 5개소 내외 선정해 작업실의 환기시설과 방충, 적정 온도 등 시설 위생 점검과 함께 외부 출입자 명부 작성, 방역수칙 교육 등의 방역 이행 상황도 확인합니다. 도는 시설 위생 기준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위기아동을 현장 최일선에서 발굴하는 경북에 찾아가는 복지상담 실적이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찾아가는 복지상담 실적은 읍면동 한 곳당 전국 평균 1,303건에 비해 경북은 561건으로 16개 시도 중 세 번째로 저조했습니다. 일상이 시작되는 오늘도 큰 일교차에는 염두에 두시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포항의 기온이 1.7도로 어제보다는 쌀쌀하겠는데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금세 올라서 포근해지겠습니다. 봄과 겨울이 교차하는 환절기인 만큼 입고 벗기 편한 옷들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곳곳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가시거리가 1km가 안 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경북 동해안은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9도에서 12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아침까지 흐린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7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계속해서 평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